갑니다. 몇 표 갈 차례예요? 접선 벡터를 지나는 아닌데? 두 직선 이루는 광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죠? 표 갈 차례야? 자, 지난 시간부터 잠깐 살펴보고 가자. 자,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벡터로 나타내는 거였죠. 첫 번째가 자, 이런 벡터, 방향 벡터로 그러죠? 방향 벡터가 A, B로 주어져 있을 때, 그치? 평면의 한 점 A를 지나고 X, Y라는 한 점을 지나면서 이 방향 벡터와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그치? 그 위에 한 점 P를 X, Y라 두시면서 P 벡터와 그 다음에 A 벡터라는 위치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죠. 뭐였니? 첫 번째 볼 수 있는 게 다 써보라 했죠, 그치? AP 벡터가 결국은 뭐랑 똑같아? 평행하다. U 벡터랑 평행하다. 평행하니까 실수배다. 맞지? 그럼 이건 뭐야? P 빼기 A 벡터가 PU 벡터니까 따라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가 찾는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하면 그 직선의 한 점 P에 대한 벡터는 뭐 벡터? A 벡터 플러스 TU 벡터 방향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 됐지? 자, 이렇게 됐을 때 먼저 읽어내야 된다고. 뭐라고 그랬어? T 뒤에 있는 얘가 뭐가? 방향 벡터다. 그리고 따로 있는 게 뭐야? 지나는 한 점에 대한 벡터다. 그 두 가지고 이렇게 적으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바꿨냐? 성분으로 바꿨잖아. 그치? 성분으로 바꾸면 니는 x, y는 a x1 더하기 x1, y1 더하기 t a, b 따라서 x는 x1 더하기 ta y는 y1 더하기 t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 이게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 벡터의 방정식부터 도출된 매개 변수, t를 매개 변수로 하는 방정식이죠. 맞지? 이때도 뭐 읽어냈어? 읽을 수 있어야 됐지? t 뒤에 붙은 이게 뭐야? 방향 벡터의 x승분, y승분이 되는 거고요. 이게 뭐야? 지난 한 점의 x좌표, y좌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t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좌변 도면의 각도를 이용해서 t가 없어진 xy 관계식을 만들 수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a분의 x 빼기 x1은 b분의 y 빼기 y1입니다. 자, 이렇게 들었을 때도 결국 a의 역할은 뭐야? 방향 벡터의 x승분이고 분모 b가 뭐야 되니? 방향 벡터의 y승분. 그러니까 지난 한 점 x좌표 y좌표가 되겠죠. 그치? 이때 조심할 거는 뭐라고 그랬어? 반드시 x의 배수가 얼마인 상태로? xy 배수가 1인 상태로 나머지 값들 읽어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1이 아니면 나눠서 1로 만들어주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로 만들어준 다음에 분모를 읽어서 방향 벡터를 읽으셔야지 실수가 없이 읽어야 된다고 했죠. 그치?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A x1, y1이라는 점하고 B x2, y2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방향 벡터가 따로 없어도 AB 벡터하고 방향 벡터잖아. 그치? 그치? U 벡터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AB 벡터잖아. 그러면 따라서 U 벡터는 결국은 B 빼기 A 벡터로 쓸 수 있고 이놈의 성분은 B 빼기 A니까 B 빼기 A x2 빼기 x1 y2 빼기 y1로 쓸 수 있어. 그럼 저기 있는 A, B 자리를 뭘로 바꾸는데 얘로 바꾸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나오겠죠. 즉 방향 벡터 A, B가 결국은 두 점의 x좌표와 y좌표처럼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치? 그 다음에 자
오늘 볼 거는 57번 개념이 되겠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야.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두 직선이 만나면 각이 몇 개 생겨? 두 가지가 생겨져. 그치? 큰 쪽과 작은 쪽.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우리가 보통 작은 쪽 각을 얘기해요. 그렇게 약속을 한 거야. 오케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직선에서 만나 생기는 두 각 중에서 작은 쪽 각, 예각 쪽을 얘기해. 됐지?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결국 몇 도와 몇 도 사이니? 0도하고 90도 사이의 각이 되겠죠. 두 직선이 완전히 뭐하면 평행하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0도가 될 거고요. 완전히 수직이면 90도가 되겠죠. 그보다 더 벌어지면요, 작은 쪽 각이라니까요, 90도가 작은 각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걸 뭘 가지고 구하겠다? 방향 벡터 가지고 구하겠다라는 얘기야. 자, 분명히 이 직선을 방향 나타내는 방향 벡터 하나 존재하겠죠. 이렇게 U1 벡터. 맞지?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 벡터 하나 존재하겠죠. U2 벡터. 결국은 두 직선의 이론 각이랑 두 벡터 이론 각이는 어때? 같네. 그치? 아니야. 벡터는 방향이 있잖아. 지금 요 벡터 이렇게 있으면 둘의 시점 맞추면 요가 때가 되겠지. 둘의 시점 맞추면 요 각이 똑같아지겠지. 근데 방향 벡터가 자 똑같은 상황이다. 이번에는 U1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U2 벡터는 이렇게 주어질 수 있잖아. 우리가 분명히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각이 나올 수 있었잖아.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0도부터 180도까지 나왔단 말이야. 방향이 존재했잖아요. 근데 두 직선 이루는 각은 어때? 방향 없잖아, 직선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정한 각을 정하기로 했으니까 니는 0도부터 90도라고요. 둘이 완전히 같은 각은 아니야. 따라서 무슨 얘기니?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랑 같을 수도 있고 180 빼기 벡터의 이루는 각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알잖아. 자, 이 상황이라면 우리가 뭐였냐? 이걸 똑같습니다. 오케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그러면 당연히 두 벡터의 각의 크기도 세타겠죠. 맞니?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뭘 가지고 구했어? 벡터의 크기와 내적을 가지고 구했었죠. 기억나니? A와 B의 내적은 크기 곱하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두 벡터 이루는 각으로 썼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결국은 두 벡터 이루는 각의 크기는 벡터의 크기와 크기분의 둘의 내적으로 구했었죠. 그래서 뭔 얘기냐? 얘가 음수면 코사인도 음수니까 둔각이고 얘가 양수면 코사인도 양수니까 예각이라는 뜻이야. 즉 두 벡터 이룬 각의 크기가 둔각이냐 예각이냐에 따라서 내적의 고도 같이 간다고 했었잖아. 그럼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결국 두 직선 이룬 각 세타의 코사인 값은 두 방향 벡터에 뭘 가지고 갈 수 있어? 내적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거야. 두 방향 벡터 이런 가격이랑 똑같으니까. 맞니? 그러면 U1 벡터의 크기, U2 벡터의 크기 분의 U1 벡터와 U2 벡터의 내적으로 구할 수 있어. 됐지? 두 벡터 이런 각이 예각일 때는 둘이 같은 각이니까. 근데 자 이렇게 되면 두 벡터 이런 각의 크기는 얼마 되니? 180도, 즉 파이 빼기 세타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맞니? 그러면 지금 내 두 벡터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는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야. 는 똑같이 u1 벡터의 크기, u2 벡터의 크기 분의 u1과 u2의 내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건데 이쪽 이놈은 각변화시키면 뭐가 되니?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니까 그대로 함수는 그대로 코사인 세타. 파이 빼기 세타는 2, 4분면이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되겠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2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어디 붙어야 되니? 여기로 갖다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두 직선이 이룬 가르쳐니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야. 근데 봐봐. 어떤 의미냐면 이게 마이너스 붙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세타가 지금 뭐기 때문에 파이 빼기 세타가 둔각이잖아. 둔각이면 당연히 얘도 뭐야? 내적도 음수 나오겠죠. 근데 지금 두 각이 이루는 코사인 값은 예각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양수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 음수 나오는 내적을 뭘로 만들기 위해서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갖다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렇게 씌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양수 만드는 목적이라면 절대값이 오르면 양수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세타 두 방향 벡터 이런 각이 예각이든 둔각이든 상관없이 두 직선 이런 각의 코사인 값이 제대로 그려지겠네. 이해돼서? 그러니까 지금 봐봐 이만큼은 많이 본 거잖아. 이 절대값만 빼고 나면 많이 본 거야. 어디서? 내적에서 보던 건데 여기는 갑자기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왜 씌워져 있는 거야? 분명히 두 벡터 이론 각의 크기는 코사인 값이 음수도 양수도 나올 수 있지만 두 직선 이론 각의 크기는 무조건 예각 쪽이니까 양수만 나와야 돼. 따라서 음수인 거를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 뭘 씌워진 거야? 음수로 나올 수 있는 내적 부분을 절대값 씌워준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같은 형태의 식인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내적 부분의 절대값 안 씌워져. 그치? 근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벡터의 내적 부분의 절대값 씌워서 양수로 만든다. 이유는 각의 크기가 갖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두 직선은 예각밖에 안 나와. 근데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180도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범위를 부호를 살려주기 위해서 절대값 많이 씌우는 거.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더 편하게 직관적으로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됐죠? 그럼 금방 하면은 결국 어때? 새로운 내용은 아닌 거네. 새로운 내용은 아닌 거네. 자, 문제 봅시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코사인 세타로 구하는 얘기야. 그럼 뭐냐? 두 직선의 정보를 읽어내야겠죠. 근데 봐봐. 직선의 방정식 형태가 둘 다 어때? 이 형태잖아. 방향 벡터를 읽어낼 수 있는 직선이죠. 그러면 두 방향 벡터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겠다 생각하셔야지. 자, 방향 벡터 읽어보자.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 뭐야? 1이 있는 거죠. XY 개수를 1로 맞춘 다음에 그 분모들이 방향 벡터죠. 그럼 U1 벡터의 성분은 뭐가 되니? 2,1이 되는 거죠. 자, 얘는 방향 벡터 얼마 되니? U2 벡터는 7,9입니다면 D죠. 왜? Y 개수를 1로 만들어낸다며. 그럼 얘는 어떻게 바꿔야 되니? 마이너스를 분모 문제 곱해서 이렇게 바꾸어서 방향 벡터의 완성분은 마이너스 9라고 읽어주셔야 된다고. 애초에 모양을 진짜 그렇게 만들어줬으니까 이 모양 맞춰놓고 읽어내셔야지. 됐지? 그러면 두 벡터는 두 방향 벡터를 통해서 두 직선을 가는 크기를 구하고 싶어요. 갑니다. 코사인 세타. 이때 세타는 두 직선을 가는 크기니까 0부터 90도 사이가 되겠죠. 됐죠? 구합니다. 얼마야? 벡터의 크기, U1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U2 벡터의 크기 분의 U1 벡터와 U2 벡터의 내적의 절대값이 되겠다. 자, 벡터의 크기는 원점 사이 거리니까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루트 U2의 크기는 7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내적은 간다. x끼리 곱하면 14 곱하면 9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얼마 이거? 루트 130이야?
루트 130에다가 5 곱하면 650. 그치? 650은 25 나오겠네. 5루트 5랑 5만 하면 130, 65. 130, 5, 20, 5, 6, 30, 26. 됐고, 분자는 5. 바꾸려면 루트 26분의 1, 26분의 루트 26이 되겠다. 그렇죠? 밑에 있는 유제 문제도 마찬가지나 44-1번과 2번도 결국 주어진 직선 방정식이 지금 방향 벡터를 쑥쑥 뽑아낼 수 있는 형태죠. 그럼 두 방향 벡터를 가지고 두 직선의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거 법순 벡터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 가보자. 58번 내용 보면 역시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이야. 지금 방금 본 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두 직선이 아니라 두 직선의 방향을 결정짓는 방향 벡터를 통해서 두 직선의 각을 계산했죠. 방향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직선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 수직이라는 것을 두 직선의 방향 벡터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보세요. 두 직선이 서로 어때? 평행하면 두 벡터도 어때? 방향 벡터는 U1 벡터와 그 다음에 U2 벡터도 어때? 평행하다는 얘기지. 물론 U2 벡터가 이렇게 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방향이 같거나 반대면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거니까. 그러면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조건은 결국은 두 방향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말은 한 방향 벡터는 다른 방향 벡터의 평행이니까 실수배로 쓸 수 있겠다 이런 얘기겠죠. 방향은 거지, 그치? 응. 자, 이거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래. 그 말은 두 직선의 방향 벡터끼리도 서로 뭐라는 얘기야? 수직이라는 얘기네. 그럼 두 방향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는 U1 벡터와 U2 벡터의 내적이 얼마다? 0이다. 수직 조건이니까. 됐지? 결국 또 이번에도 직선에 대한 얘기를 벡터만, 방향 벡터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됐나요? 바로 문제 볼게요. 두 점 A, A,5고요. B, 3,2가 있어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요놈이 서로 수직일 때 그럼 자 여기서 방향 벡터를 볼게. U2 벡터를 볼게. 얼마야? 3,1 되겠죠. 자 이러면 방향 벡터는 두 점을 지날 때는 방향 벡터 따로 없지만 AB 벡터가 방향 벡터지, 그치? U1 벡터는 결국 AB 벡터잖아. 이제 이 두 점을 있는 방향 벡터가 방향 벡터니까. 그럼 AB 벡터는 B 빼기 A 벡터니까 얼마 되니? 3-A, A-5가 되겠죠. 자, 근데 이 둘이 어때? 수직이라고요. 둘이 수직이라는 얘기는 두 방향 벡터끼리도 서로 뭐야? 수직이라는 얘기니까 둘의 내적이 얼마 된다? 0이라는 얘기겠네. 자, 내적 가자. 0이랑 곱합니다. 3이랑 3-A랑 곱하고 더하기 1이랑 A-5랑 곱한 게 얼마가 된다? 0. 9. 마이너스 3A 플러스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는 0. 플러스 A는 2가 되겠죠. 그치? 아무것도 아니야. 45-2번 볼까? 이번에 평행 얘기는 똑같아. 두 직선 LM이 서로 평행해야 되는데 L은 뭔데? 2분의 X는 K 플러스 1분의 Y 마이너스 2. 그 다음 M은 K분의 X 마이너스 1 4분의 Y 마이너스 3. 이 둘이 평행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방향 벡터 해볼게. U1 벡터는 2, K 플러스 1이고요. U2 벡터는
k,4예요.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두 벡터도 평행하다는 얘기네. 그럼 한 벡터 다른 벡터는 뭐야? 실수 벡터라는 얘기네. 아, u1 벡터는 u2 벡터의 실수배네요. 그러면 2,k 플러스 1은 t k 플러스 k,4랑 같네요. x승분 2는 kt고요. k 플러스 1은 4네요. 따라서 k는 3이고요. 3t가 2니까 t는 3분의 2네요. k 값 구하는 거야? 모든 k 값 구하는데 오 쉣. 뭔 얘기야? 서로 평행하도록 하네. k 플러스 1 얘는 k, 4 u1 벡터는 tu 벡터다. 2,k 플러스 1은 tu 벡터. 아씨 미쳤네. 근데 2는 kt. 에이 잘못했네 미안. 2는 kt.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은 4t. 그치? 자 그럼 k에다가 뭐 집어넣을까? 4t 마이너스로 바꿔서 집어넣게 풀어야겠다. 그렇죠? 2는 4t 마이너스 1 곱하기 t 그러면 4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잘못했네. 자 쉽게 안 보이지지? 그럼 k 갖고 하는 거니까 내가 k에 대해 정리할게. 왜? 근거의 성에 쓰고 싶어. 그러면 4t는 t는 4분의 k 더하기 4분의 1이야. 됐습니까? v는 k 곱하기 t 대신에 4분의 k 더하기 4분의 1 4분의 k 제곱 플러스 4분의 1k 마이너스 2는 0 4 곱하면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8는 0 저기서 k가 몇 개 나와? 2개 나오겠죠. 모든 k 값을 뭘 구하였으니까 근거의 성에 따라서 얼마 된다? 마이너스 8입니다. 오케이? 새로운 거 없습니다.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을 두 방향 벡터를 읽어내서 그들의 평행과 수직 조건을 쓴 거. 자 뒤에 이제 법선 벡터까지 나오면 관계들을 좀 더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일단 자 법선 벡터를 살펴본 다음에 갈게요. 59번 법선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게 어떻게 하냐? 어떻게 나왔나? 이쪽 괜찮죠? 볼 수도 있지? 오케이. 방향 벡터 아닌 법선 벡터가 있어. 법선 벡터 뭐냐면 자 A라는 한 점이 있어요. x1, y1 이 점을 지나고요. 벡터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벡터를 n 벡터로 할게. 얘를 법선 벡터라고 불러. 방향 벡터는 직선과 방향을 같이 하는 벡터잖아. 직선과 평행한 벡터잖아. 그치? 법선 벡터는 우리가 끌려고 하는 직선의 수직인 벡터를 법선 벡터라고 불러. 얘가 n 벡터고요. 그 성분을 a, b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직선을 보고 싶다? A점을 지나면서 이 벡터의 수직인 직선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때 이 벡터를 이 직선이 뭐라고 부른다? 법선 벡터라고 불러. 법선. 됐지? 자, 그러면 법선 벡터가 주어지고 한 점을 주면 이 점을 지나면서 이 벡터의 수직인 직선을 찾아야 돼. 그럼 당연히 뭐야? 똑같아.
이 위에 한 점을 내가 P라 하면 자체 방정식이니까 X만 둘 수 있겠죠. AP 벡터랑 M 벡터가 뭐야? 수직이네. 맞지? AP 벡터랑 N 벡터가 수직이 돼야 돼. 수직 조건이 뭐야? 내적 0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AP와 N 벡터의 내적이 0이다라는 얘기지. 자, 이때 이 P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P 벡터로 하고 A점에 대한 위치 벡터를 A 벡터로 하면 AP 벡터는 1 벡터, P 벡터 빼기 A 벡터 내적, 그다음에 N 벡터 얘가 0이 되는 상황이지. 자, 얘가 벡터로 표현된 법선 벡터로서의 직선의 방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읽어야 돼. 뭐라고요? 이 점은 지난다. P가 우리가 나타낸 직선의 점이고요. 이 점을 지난다. 그리고 여기 있는 놈이 뭐야? 이 벡터의 수직이다. 이게 법선 벡터다라고 읽어낼 수 있어야겠죠. 됐음?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뭐야? 이제 성분을 바꿔볼게. 성분 바꾸면 P 빼기 A 벡터는 X 빼기 X1, Y 빼기 Y1과 내적 M 벡터는 A, B가 0이라는 얘기죠. X는 S끼리 곱하죠? Y는 Y끼리 곱하죠? 이렇게 되겠죠. 이게 성분을 즉 좌표로 풀어 쓴 법선 벡터로서의 직선의 방식의 모양이야.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읽어야지. X 앞에 곱해진 개수가 바로 뭐야? 법선 벡터의 X 성분이 되는 거야. Y 앞에 곱해진 이게 뭐야? 법선 벡터의 Y 성분이 되겠죠. 그리고 XY 뒤에 있는 게 뭐야? 지나는 한 점이 되겠다. X는 X끼리 묶고 Y는 Y끼리 묶었을 때 X의 개수와 Y 개수를 묶었을 때 묶여져 나온 X, Y 개수가 바로 뭐야? 법선 벡터의 성분들이 되는 거야. 그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저 직선으로부터 우리가 성분이라든지 전망의 좌표를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지. 훨씬 더 문제에서 더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직선의 방식 정리된 게 바로 143쪽에 개념 60분에 있는 내용이겠죠. 별 내용이 아니네. 그럼 46번 봅니다. 1번 다음 직선을 구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평행하고 3, 말판을 지나는 직선이야. AB를 지나는 직선의 평행하니까 이 AB 벡터 바로 뭐가 되니? 방향 벡터가 되겠죠. 그지? 1번 방향 벡터는 결국 뭐랑 같다? AB 벡터랑 같은 상황이고요. AB 벡터는 B 빼기 A 벡터니까 요거 빼기 요거 마이너스 2, 요거 빼기 요거 3이 방향 벡터의 성분이 되겠습니다. 됐지? 그리고 3, 마파를 지난다. 방향 벡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식을 어떻게 만들었어? 아까 줬지? X 방향 벡터 성분분해 맞지? X 빼기 지나는 한 점의 좌표는 방향 벡터의 Y 성분분해 Y 뭐 바꿔서 플러스 8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요. 됐니요? 두 번째 5, 마이너스 지나고요. 여기에 평행하다는 얘기야. 야, 이거 1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거랑 충분히 풀 수 있죠. 꼭 벡터가 아니더라도. 왜 두 점 있으니까 두 점 가지고 기울기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기울기 나오고 그 기울기랑 이 점을 지나치 있으니까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렇게 풀어서 정리하는 게 풀수랑 똑같은 거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직선을 구할 때는 네가 편한 대로 풀어도 돼. 근데 아까 본 것처럼 문제에서 이제 주어질 때 이 기하 쪽에서는 직선을 줄 때 어떻게 주겠어? 이렇게 준다고요. 많은 걸보다는. 그러니까 이 상태로도 방향을 때리고서 벡터 쪽으로 푸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겠죠. 맞니? 자, 2번. 얘를 지나고 여기에 평행한 직선이야. 자, 이거 봐. 그럼 이거는 우리가 모든 거네 직선에서. 그럼 여기 기울기 찾아서 그 기울기랑 얘 가지고 직선 만들면 되겠죠. 역시 1학년 때 방법이야. 기울기 얼마인데? y는 꼴로 정리하면 2분의 3x죠. 기울기가 2분의 3이고 얘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배운 걸 해보자는 얘기야. 쌤 밑꼬리 묶으면 어떡합니다? 밑꼬리잖아, 이걸. 면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3x 빼기 2y 더하기 8은 0인데 얘가 3 x 빼기 x1 더하기 마이너스 2 y 빼기 y1 0불로 쓸 수 있는 거지. x와 y가 뭔지 몰라도 뭐는 알 수 있어. x와 y의 개수가 바로 법선 벡터의 성분들이라네. x, y의 개수들이 법선 벡터의 성분들이라네. 그러면 결국 n 벡터는 얼마다? 3 곱하기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어요. 됐지? 그럼 보세요. 자, 생각해봐. 요 놈의 법선 벡터, 이런 직선이 있어. 근데 그 직선을 우리가 뭘 읽어냈어? 법선 벡터 읽어냈죠. 아, 요렇게 생긴 거기에 수직인 벡터를 읽었어요. 이 벡터. 근데 내가 찾을 직선은 어떤 직선이야? 원래 있던 이 직선의 평행한 직선이죠. 평행하게 그러면 그 새로운 걸 직선에 냈어도 이 벡터는 무슨 벡터 역할을 하는 거야? 법선 벡터 역할을 하는 거네. 맞죠? 두 직선이 평행하면 둘 다 이 법선 벡터의 수직일 테니까 결국 이 직선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거의 직선에 대해서도 얘는 법선 벡터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럼 법선 벡터 줬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은 얘랑 이거 가지고 하는 거죠. x3 x 빼기 x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y 빼기 y1은 0으로 직선 만들어주시면 되겠다. 됐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때? 기울기가 좀 구한 거랑 동일하게 나올 거라고요. 네, 생소하니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더 이쪽으로 연습을 해주셔야 돼. 됐지? 이렇게 분수꼴에 정리됐으면 우리한테 뭘 주는 거야? 방향 벡터를 주는 거고요. 쭉 나열돼서 0꼴로 정리됐으면 뭘 주는 거야? 법선 벡터를 주는 거야. 됐지? 구하기 쉬운 쪽으로 구해내시면 되는 거라고. 됐나요? 이게 법선 벡터나 방향 벡터는 상대적인 거야. 봐봐요. 어떤 직선이 있어? 직선이 있어. 그 직선의 방향 벡터에 붙이자. 그러면 이 직선에서 얘는 방향 벡터지만 만약 이 직선에 수직인 직선을 그으면 이 직선에 대해서 얘는 뭐냐 들어갈 거야? 법선 벡터 되는 거겠죠. 그치? 반대로 이 직선의 법선 벡터는 그게 수직인 직선에 대해서는 방향 벡터가 될 수밖에 없죠. 또 봐라. 두 직선이 평행해. 근데 한 직선은 뭘 주고요? 방향 벡터를 주고요. 한 직선은 법선 벡터를 줬어요. 그럼 두 직선이 평행하게 한 조건은 두 벡터가 뭐가 되느니? 수직이 되는 조건을 따지는 거죠. 두 직선이 평행한 조건에서 두 벡터가 평행할 필요는 없는 거야. 하나가 방향 벡터, 하나가 법선 벡터면 둘이 수직이 되지만 직선끼리는 평행할 거니까. 반대로 두 직선이 수직인데 그럼 둘 다 방향 벡터 있으면 방향 벡터끼리도 수직이 되어야겠죠. 근데 만약에 둘 다 법선 벡터를 주면 직선끼리 수직이면 법선 벡터끼리도 뭐가 되는지 수직이 되는 거겠죠. 근데 자 하나는 방향 벡터고 하나는 법선 벡터를 주면 두 벡터가 두 직선이 수직이 되면 두 벡터는 뭐가 되고 평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어떻게 되니? 직접 간단하게나마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 벡터의 방향 벡터고 이 벡터의 법선 벡터고 그러면 두 벡선이 수직이 되면 벡터끼리는 어떻게 된다? 눈으로 확인해서 조건을 식으로 이제 따져주면 되겠죠. 상대적인 거라니까. 그치? 벡터의 위치관계와 직선의 위치관계는 서로 상대적인 거니까. 그런 걸 묻는 것들이 이제 조금 혼란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밑에 볼까? 한 번 더 볼게요. 40m 시험 보겠습니다. 1,-1을 지나고 4x 플러스 1은
3y-4에 평행한 직선을 만드시기야. 자, 그러면 봐. 이 주어진 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벡터를 그릴지에 따라서 T가 달라지겠죠. 무슨 벡터를 그릴래? 법선 벡터를 그릴래? 그러면 법선 벡터는 얼마야? 4, 이항시켰으니까 얼마 되니? -3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평행한 직선은 이놈의 법선 벡터에서도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에 수직인 직선을 구해야겠죠. 맞지? 이 직선의 법선 벡터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야. 이 벡터가. 그러면 이 직선의 평행한 새로운 직선을 그어도 결국 얘는 법선 벡터가 되는 거니까. 얘를 법선 벡터라고 이 점을 지나면서 만들면 되겠죠. 그럼 얼마야? 4, x-1, -3, y 플러스 2. 여기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자, 두 번째는 생긴 얘는 여기서 방향 벡터를 읽을 수도 있겠는데 4분의 1분의 x 플러스를 쓸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3분의 1분의 y 빼기 4로 쓸 수도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뭐야? 방향 벡터가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 3분의 1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저기서 내가 이 직선의 방향 벡터를 읽어냈어. 그럼 여기에 평행 직선도 이는 방향 벡터 F로 할 수 있겠다. 그쵸? 그럼 방향 벡터가 4분의 1이면 4분의 1분의 x 빼기 x1는 방향 벡터 3분의 1과 3분의 1분의 y 빼기 y1이 되겠다. 분무수 계산하시면 얘랑 똑같이 나와 안 나와?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어느 쪽을 읽어내도 상관없어요. 주어진 직선에서 꼭 법선, 꼭 방향 벡터만 보일 필요는 없는 거야. 네 눈에 잘 보이고 빨리 끄집어낼 수 있는 걸 끄집어내서 풀면 되겠죠. 됐니? 오케이. 자, 원의 방식 하나 나오는데 그냥 한번 끊어볼게. 자, 여기까지 조금 쉬어도 좋고요. 바로 복습하고 쉬어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원방 조금 하자. 원방 간단히 나오는 거죠. 걔들을 위해서.